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노짱 완전체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한겨레 21 김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본격적인 뉴스 순방 다녀온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성과를 보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월드컵 봤고 오후에는 브리핑 봤다는 분들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짧게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어폰 착용하시면 목소리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교착 상태의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냉엄한 현실이죠. 정치란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 하겠어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그럼 무책임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치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건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일부분 짧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 방위 분담금 얘기하다가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사실 G7과 유럽 순방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지만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의는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고 대통령이 뭐 또 답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뭐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제 뭐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정당 관련된 당대표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뭐 8박 10일간의 순방이었기 때문에요. G7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대화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또 알린 게 있고, 그 외에도 뭐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그리고 벨기에부터 이탈리아 뭐 또 그리고 G7에서 만났던 다른 정상들과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뭐 다양한 이야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눈여겨본 거는 그래도 교황을 통해 가지고 이 북한의 어떤 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제발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그의 가능성이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곧 열릴 세계 청년대회인가요? 거기에 예, 이게 천주교 행사죠. 예, 네. 천주교 또 행사고 교황이 예전부터 그 교황이 새로 선출되실 때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연동이 되면서 대통령이 또 이 바티칸을 들른 과정 중에 그런 성과를 어느 정도 좀 끌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워낙에 저희의 우방국이기도 하고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적지 않은 시간 90분간 환담을 나누면서 북미 대화에 대한 촉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상황에 대한 어떤 접근법에 대한 이 상호 교감이 있었다는 게 정말 큰 성과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육성으로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자결하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홍보 가치가 높은 사진들이 많이 찍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번에 많이 릴리스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안 됐냐? 이 부분에 대통령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군데군데 이제 가시를 박아서 네, 딱 얘기하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청와대가 이제 여러 번 해외 순방 관련한 외교 성과를 국내 정치 이슈들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평가들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이 그거에 말하자면 약간 종합판 같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직접 설명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역시 핵심은 이제 트럼프 만났던 얘기. 트럼프가 만나서 트럼프가 배에 열청만 빨리 해줄 수 있냐. 그냥 배가 아니죠. 군함이죠. 군함 열청만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뭐 오브코스다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부분들. 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Sure. 우리 대통령이 오브코스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오브코스 플리즈. 시원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요. Yes, I can.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트럼프랑 이제 그렇게 이제 시원시원하게 얘기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장 대변인 얘기한 이제 교황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외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북한 관련된 움직임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임기 중반부에 그런 이제 흐름들을 가져가려고 하나보다 이런 이제 좀 인상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는 뭐 평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정도는 그냥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내용을 아니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이제 모르고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훈장 받았다라든가 프랑스가 우리를 특별히 초청해줬다라든가 그렇죠. 그날 또 뉴스들이 나온 게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거 등등등은 제가 알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뭘 아니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순방 관련해서 성과가 되게 좋았다 그러고 사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너무 기뻐했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가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90분 동안 한담하면서 골프 약속을 진짜 제대로 했다. 뭐 사모님 영부인하고 같이 정말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 그래서 어떻게 외교했니 구체적인 내용 말해라 그러면 제가 하나도 모르는 게 뭐 하나도 모른다기보다 어쨌든 잘 모르는 게 이번에 너무 이 국내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갈등 국면이 지금 부각되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신경이 안 쓰이고 특히 대통령이 이제 X에다가 국내 정치 관련된 내용도 막 쓰시고 이제 이런 거에다가 좀 신경을 치중하다 보니까 기사도 별로 못 찾겠고 또 찾은 기사도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저는 이번 순방 관련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등 혹은 또 뭐 미국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뉴스가 크게 되고 다양한 이야기거리들도 나오는데 유럽이라는 곳을 한번 가기가 힘드니까 가면 또 여러 곳을 들르는 경우들이 있고 이번에도 G7이 어쨌건 프랑스에서 열리니까 가는 길에 벨기에를 들러서 벨기에와의 외교도 있었고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국가의 외교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갔고 이탈리아 총리는 뭐 이미 우리나라가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당연히 또 바티칸에 있는 교황을 만나고 각국과 또 EU와의 얘기도 경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황을 만났을 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G7에서 트럼프와의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예전에 윤석열이 바이든 만났을 때 48초 만나고 정상회담이라고 썼었거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억지가 없었던 시간들이니까 대단히 정상적이었다.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30초 인사하고 무슨 뭐 북한 얘기를 했다고 하냐 이런 쇼츠를 올리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와도 진지하게 긴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를 뭐 직접적으로 오늘 확인할 수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단계적 접근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것도 방법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부분 그리고 미 당국자들 얘기도 전했었는데 비핵화가 여전히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준비되면 대화할 미국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으로 인해서 국내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와도 같았다. 연일 대통령을 향해서 뭐 월드 클래스 외교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집중하고 주목했던 거는 그 정청래 대표가 환영 행사에 나가서 90도 인사했던 각도였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언론들에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언론도 좀 약간 일부러 그런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좀 우리들한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좀 요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냥 딱 1차원적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좀 되게 기분 나쁘고 오히려 이거 되게 모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딱 90도 폴더 인사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씨한테 했던 게 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얘기를 또 들어보게 되면 정청래 대표는
원래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사하셨던 다른 분들도 다 그 정도 각도, 물론 아주 그렇게 더 막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각도로 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나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좀 정청래 대표가 짓궂게 조금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조금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끔 한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사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려고 했을까 이런 의심을 사실 조금 하긴 하는데 꼭 그렇게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실은 사진으로 찍혀 있는 저 장면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뭐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순식간에 인사하고 압수하고 쓱 지나가잖아요. 뭐 맞아요, 특별히 맞아요. 대화도 없었고 뭐 수고했습니다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장미 변호사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봤을 때는 네.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는 느낌이 일단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게 이제 빨리 이제 악수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에서 제가 이 영상이 들어오자마자 이걸 설명하는 걸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선 대통령 표정 그래서 혹시 온도 차가 있는지 악수의 시간 차가 있는지 이런 각도로 좀 그런 걸 보더라고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앵커가 너무 시간이 빨라서 초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차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오후에 다른 프로를 나갔더니 이 사진을 이걸 또 스틸 사진으로 보면 뭐 조각조각 보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90도로 하고 한 20초, 30초를 있었어. 그러면 그거는 좀 과공 비례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영상 보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숙이고 하고 그리고 아마 정청래라는 이 대표의 내심에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잖아요. 어떤 부분이 주목되는 자리인지를 알잖아요. 혹시 대통령한테 각 세우는 거야? 혹시 뭐 반기를 드는 거야? 요건 저렇게 들리고 이건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게 마음속에 뭐 본인으로서는 응어리처럼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했을 때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건 전략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 당권 주자로서. 그러니까 이걸 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 상황 속에서 고개를 뭐 이렇게 조금 평소보다 많이 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려고 한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제가 CBS 나갔는데 예. 거기서는 스틸 사진을 딱 뭘 보여줬냐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있고 정청래 대표만 숙이는 게 아니고 김민석 총리도 같이 이렇게 숙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요? 지금 저희도 네.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 보면. 저기서 네. 김민석 총리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진짜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는 그거를 근데 두 개를 비교해서 저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많은 언론에서 그 얘기하던데 지금 뒤에 김혜경 여사가 있어요. 그래서 숙인 거 아. 같은데. 네, 김혜경 여사하고 아니시고. 김인석 총리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 사진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청래 대표 저렇게 하니까 웃는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해석을 나쁜 사람들. 할게. 나 그렇게 그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유 김하는 자 이렇게 했구나. 나쁜 사람들. 자 김한 기자 한번 이걸 해석해 봅시다. 저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저 사진에 찍힐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럼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 이유가 본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저는 모든 게 이제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발휘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청 관계라는 게 우리가 민주정부에서 기대하는 당청 관계 모습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엔 갈등이 나고 뭐하고 하면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낮춘다. 제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애티튜드의 문제로 이게 규결이 되는 건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노영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가 그런 수직적 예. 관계라는 비판을 엄청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제 문제의 중심에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국면을 해설하고 국정 방향의 노선을 밝힌 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죠. 정치인이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제 말하지 않고 뭔가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제 몇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싸이월드 대문에 걸어놓는 자기 심경 같은 저 언제적 싸이월드를 그런 거를 막 적어놓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국민은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뭐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 중에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가다가 저렇게 하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낮은 자세로 인사를 했다라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것처럼 효과는 의도대로 나지 않고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겠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 브리핑에서 국내 정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이제 뭐 제법 긴 시간 할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집권 여당은 최대한 포용적인
그 어떤 기본적 가치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안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청 갈등이 있어 보이지만 이 과정 자체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내용이 나온 건 팩트고 그걸 보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뜯어서 해석하고 이건 어떤 의미고 저건 어떤 의미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어제 그 이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고 이제 국회 들어가서 이제 여러 의원들하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김종호 의원하고 네. 아, 요즘 고생 많으시죠? 뭐 이랬더니 했던 말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냐. 예, 물론 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도종환 시인의 시구 중에 하나라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에 대한 이제 고생은 전당대회 출마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나 보이시네요라는 평가가 담겨져 있는 거고 어떤 꽃이든 젖으면서 또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그 식구를 인용한 부분을 보면 이게 흔들리고 또 막 비에 맞고 이래도 어쨌든 결과는 좀 활짝 피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항상 자기의 좀 자부심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하게 딱 비율을 들고 이렇게 좀 그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모두 발언도 직접 쓴다고 예.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 심경을 이 식구를 통해서 토로한 부분은 아 전당대회에 좀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었구나. 아마 그 어떤 프레임으로 보면 지금 행동은 다 좀 짜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죠. 아니, 우리 장 변호사님은 진짜 말씀을 조심조심 진짜. 저는 어디 돌다리가 있나? 늘 느껴지죠. 네, 진짜 저는 자칫 왼발 뗐다가 자빠질까 네. 오른발 뗐다가 자빠질까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는 옛날부터 이 전당대회 나갈 결심을 엄청 세게 굳혔다라고 솔직히 보이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보안사건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좀 찔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황을 좀 보시는 것 같다. 게다가 이제 채널A 단독으로 사실은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안 나가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취지의 뭐 발언이 그때 당무 개입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나오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저는 그 발언은 되게 부적절했다고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그 발언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친청계 의원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하고 조금 보안 사건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노영희는 김민세 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 와중에 아, 또 그럼 이제 털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너 털 묻었다는 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뭔가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의원님도 저를 그 예.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보고 계속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얘기를 계속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만나는 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도 이제 본인도 힘들겠다. 그래서 나한테 자기한테 온 문자 메시지들도 막 다 보여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서로 간에 힘들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상황을 하든 간에 각자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이라도 이제 본인이 조금 보기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지적을 하시는 그 거예요. 각자의 기준으로. 예. 각자의 기준으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그분은 그러니까 신청계 의원님은 이번에 장청래 대표가 무조건 당대표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내가 사실은 속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좀 약간 유머러스하게 지금 가려고는 하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인 거는 같다. 그래서 약간 기싸움이 지금 이제 많이 좀 시작이 됐고 특히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통령 돌아오면 이게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색을 하고 그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사건을 완전 폐지 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더니 그런 식으로 억압의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예. 얘기를 지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하고 사실은 대통령하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의 생각은 조금 많이 좀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검찰 보안 사건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진짜 좀 전쟁 비슷하게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더 있을 수 있죠. 전당대회 국면이 펼쳐지면 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 뭐 기자회견 때라든지 어떤 자리가 있을 때마다 밝혀온 어떤 소신 발언들을 보면 일단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각을 세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 1인 1표제가 그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 보안 수사권 관련된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혁과 보안 수사권은 다른 표현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이 보안 수사권에 아주 아주 결정적인 어떤 장면들을 얘기하면서 뭐 공소시효 얘기도 했었고 일부 케이스들을 얘기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질문으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수도 있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줄 수도 있고 한데 이건 결국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제도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절대적인 옳음과 절대적인 악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가능해야 되고 그게 또 어떤 국면에서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말하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국민 여론도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서복권 교수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모든 제도는 개정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안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수기와 공론을 거쳐서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당대표가 저렇게 제도를 뭐 서복경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교리화해버리면 이 제도가 절대적 옳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바깥은 다 우리 편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사실 대통령이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뭐 예를 들면 요구권을 남겨둬야 된다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교리화해버리면 이거 바깥은 다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논쟁을 하기가. 그러면 결국엔 지금 우리가 댓글창에서 보고 있는 이 사나운 풍경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태도를 가져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운동가적 태도로 여당 대표가 접근을 해버리면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뭐 이런 방송하는 사람들 아니면 기사 쓰는 사람들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어려워지는데 정청래 대표한테 그런 정치적 감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환 기자처럼 저렇게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